예, 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오늘은 피지 조성을 바꾸면 모공이 작아진다. 피지 조성법? 인터넷에 보니까 일반인들이 더 나누는 글 중에 이런 글들이 많아가지고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헛소리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왜 억지 같은 소리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녹화를 하게 됐고 피지 조성법을 바꿀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사실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피부 상태가 건강해져서 자연히 피지 조성이 바뀌는 거지 인위적으로 피지 조성을 바꾼다고 해서 모공이 작아진다? 이거 불가능하고요. 피지 조성법 자체가 화장품 팔기 위한 헛소리예요. 왜 그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면 답이 나와요.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글들이 너무 많고요. 예, 이런 걸 보면, 사람들 속이는 게 참 쉽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시고, 이런 생각들은 다 선생님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피부 조성법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게 됐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피지 조성법, 피지 구성을 바꾸는 게 말이 안 되는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몸의 피지선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해요. 그래서 보통 태어나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 일정량씩 감소하다가 1년 정도 되면 일정한 피지선이 남은 상태에서 정지가 돼요. 그게 막 유지되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갑자기 피지선이 갑자기 증가돼요. 그 다음부터 그 피지선이 60에서 70대까지 남자들 같으면 유지가 되고, 여자들 같으면 보통 폐경 전까지 유지가 되다가 폐경이 되면 갑자기 피지선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피지가 감소하는 건데, 피지는 일정량이 계속 나와야지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고 재생력이나 회복력에도 정상을 유지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피지가 알갱이같이 끼이고 어떤 사람은 알갱이같이 안 끼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기 보면 우리가 피지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중성 지방이 40에서 5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왁스 에스테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고, 스쿠알렌, 우리가 그 심의 상어의 간에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인 스쿠알렌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리페트엑시드라고 하는 유리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유분이 끈적끈적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정도를 유지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양이 많아지면 유분이 점점 딱딱하게 바뀌어요. 그 외에도 스테롤, 에스테르라든지 프리스테롤 같은 물질들이 있고요. 이 구성이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여기서 보면 우측에 보면 있어요?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균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라는 게 있고,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이게 보통 여드름균이죠. 얘네들이 리파제를 뿜어내서 이 트리글리세라이드에다 리파제를 이렇게 묻히게 되면 이게 프리페텍시드로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많아져서 딱딱하게 자꾸 바뀌게 돼요. 유분이 기름 액체로나 리퀴드한 유분이 딱딱한 고체형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화장품을 발라서 피지 조성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를 한 번만 상식선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반대로 항생제를 먹거나 항생제를 발라서 균이 활동을 못하게 해서 균을 죽여서 리파제가 분비되는 걸 막으면 어떻게 돼요? 프리페트엑시드, 유리지방산으로 바뀌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항생제나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그게 가능한데, 화장품을 과연 발라서 균을 없앨 수 있는가? 일정한 양의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피지의 구성을 화장품을 발라준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는 일반인들이 퍼나르는 지식들 중에서 막 적혀있는 카더라 정보 중에서 피조성법을 했더니 실제로 좋아하시더라.
이건 뭔가 봐요. 뭐 피지가 말랑말랑해졌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르는 화장품이 피지를 녹이니까 그렇죠. 바르는 화장품이 피지를 좀 흐드하게, 좀 부드럽게 텐더하게 바꿔줘요. 그럼 하드한 형태가 바뀌니까 피지 조성법 때문에 내 피지가 단단한 게 변하니까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모공이 넓어지지 않는구나. 근데 딱딱하게 바뀌는 피지 알갱이가 약간 흔히 말하는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말랑카우 같은 게 바뀐다고 해서 과연 모공이 좋아지느냐? 한번 벌어진 모공은 절대로 쉽게 다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이나 뭔가 다른 방법을 쓰기 전까지는 한번 벌어진 모공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런데 인터넷 보면 무슨 화장품 바르면 모공 수축 프로그램 뭐 화장품 뭐 이런 게 다 얼마나 보면 맹랑한 말이겠어요. 반대로 화장품에 항생제를 듬뿍 넣어가지고 가능해요. 그러면 균이 죽을 테니까 이 리파제를 뿜어서 프리패티 엑시드라고 하는 유리지방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막아줄 테니까 당연히 유분이 딱딱하게 안 되고 다 액체로 해서 다 분비되겠죠. 그럼 모공이 쉽게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화장품을 발라서 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프리패티 피아크네라고 하는 이 여드름균 같으면 이 세 가지 다 우리 몸에 사는 상재균이에요. 즉 노멀 플로라라고 해서 늘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늘 살고 있는 애들. 그런데 화장품을 바른다고 이게 바뀔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화장품을 팔기 위한 수단적으로 쓰는 용어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화장품 바르면 좋아졌다? 피지가 딱딱한 게 녹으니까 말랑말랑해지니까 그런 것 뿐이죠. 반대로 피지를 우리가 처음에 코 모공이 넓어져 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코 같은 걸 자주 해서 코 피지를 자주 빼내다 보니까 빼고 나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시각적으로 모공이 작아진 것 같은 착각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모공이 커져요. 피지를 정기적으로 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모공이 벌어졌다 작아졌다 벌어졌다 뭐 작아졌다를 계속 반복하면 모공의 탄력성이 신축성이 다 떨어지면서 모공은 비가역적으로 넓어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넓어진 상태가 오래가면 계속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자극이 갔기 때문에 넓어지는 거지 초기에 한두 번 한다고 쉽게 넓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피지 구성, 피지 조성법을 바꾸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피지 조성을 바꿨다고 쳐요. 화장품을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피지 분비가 잠잘 때 조금 더 되고 아침에 덜 되고 밤에 덜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피지 분비량을 정상인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냐면 10 곱하기 10cm 되는 면적에서 3시간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정상 피부는 뭐예요? 그 3시간 동안 1mg이 나오는 걸 정상 피부라고 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유분이 0.5mm보다 적은 경우 0.5mm보다 그 근처로 가면 건조한 피부라고 하고요. 흔히 말하는 지루 피부, 지성인 피부는 뭐예요? 1.5에서 4.0mg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지루 피부라고 해요. 지성 피부라고 해요. 그러면 3시간당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즉 나오는 거가 계속 있는데 피지 조성법을 해서 일시적으로 나와 있는 몇 개를 조성을 바꾼다고 한들 이게 바뀌겠느냐 이거죠. 결국은 균이 없어지고 피부 상태가 건강해지고 뭔가 바뀌어서 걔네들이 활동을 덜하게 해주고 해야지 유분으로 나오는 액체가 계속 액체를 유지하고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고 기름막을 형성해서 피부 표면을 항산화시켜줘요. 그래서 피부가 노화되는 걸 막아주기도 해서 주름이 덜 생기죠. 그래서 어릴 때 유분이 많이 배출되는 사람이 얼굴이 노안이 늦게 와요. 그래서 왜 나이들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이 어릴 때 그렇게 이쁘다가 나이 들 때 금방 나이 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피지 분비가 줄어서 그래요. 백인들은 이런 분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뭐냐? 피지 분비량에 의해서 계속 피지 분비는 되기 때문에 조성법을 바꾸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조성법을 바꿔서 일시적으로 모공이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화장품에 의해서 박혀있는 피지 알갱이가 불어서 일부 양이 적어져 있는 걸로 착각할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결국은 화장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모공을 작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녹음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뭐 또 레이저 하라고? 레이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이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뭐. 근데 악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뭐를 건드려서 악화시키지 말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용이 적게 드는 뭔가부터 자꾸 하려고 그래요. 화장품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악화되면 그때부터 또 레이저를 찾으러 와요. 그때 가서 이제는 이제 쉽게 정상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는 도중에도 환란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하는 도중에도 뭐 이런 인터넷 글들을 보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따라하면서 좋아지는 단계를 자기 스스로 자꾸 막아요. 그래서 레이저 효과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저를 믿고 따라가기로 했으면 특별히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왜? 사람 피부 다 똑같으니까. 물론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 무슨 면역억제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안 그런 이상 다 똑같은데 왜 따로 그렇게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떠나서 뭐 제가 그분들을 뭐 어떻게 야단치려고 이런 게 아니고, 피지조성법은 큰 의미가 없다. 화장품 쓰는 걸 바꿔서 하는 건 피지를 녹여서 일시적으로 시각적으로 피지가 덜 끼이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지, 피부 안에서 피지가 계속 나오는 거에 어떤 조성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피지 조성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피부 안에 상징하고 있는 피아크네라든지 말라세지아라든지 스타필로코커스의 어떤 균의 어떤 증식을 막고 걔네들이 활동을 덜하게 해줘야지만 실제 조성이 바뀐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조성이 바뀌면 벌써 피부 상태가 좋아져 있기 때문에 모공도 좋아진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저도 뭐 화장품 많이 팔고 하면 좋겠지만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